이 순위의 하위권 가수들을 단순히 자산이 적다고 평가하는 것은 K트로트 시장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든 사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소나다. 그녀는 대형 광고나 콘서트 없이도 하루 여러 개의 무대를 소화하며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한 번의 수익은 크지 않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핵심은 단순하다.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김용빈은 지속성으로 자산을 증명한 인물이다. 단기간의 폭발적인 성공이 아닌 오랜 시간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왔다. 무리한 투자 없이 꾸준한 수입과 보수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는 방식이다. 결국 이소나와 김용빈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K트로트에서 부를 만드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끊기지 않게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이다. 탑 10. 김용빈. 김용빈은 이 순위의 마지막을 장식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부의 구조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자산 규모는 약 10억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상위권과 비교하면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는 단기간의 폭발적인 성공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친 축적을 통해 이 위치에 도달했다. 그의 수익 구조는 안정성과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사 출연료는 초고가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한 공연과 탄탄한 고정 팬층을 기반으로 매달 일정한 수익을 확보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자산 관리 방식이다. 그는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사업 확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저축,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관리에 집중하며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이러한 방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는 전략이다. 시장이 변하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그의 수익 구조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저위험, 고지속성 모델은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된다. 김용빈은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가장 유명해야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눈에 띄지 않아도 꾸준한 수익과 안정적인 관리만으로 충분히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 이소나와 김용빈이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다. K트로트 시장에서 부를 만드는 방식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누군가는 광고로, 누군가는 투자로, 또 다른 누군가는 수백 번의 무대를 통해 돈을 만든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는 공통된 결론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리고 끊기지 않게 버느냐이다. 탑 9. 이소나. 이소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자산 20억에서 30억 원대를 구축한 가장 현실적인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녀의 수익 구조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한 번의 무대에서 큰 돈을 벌기보다는 끊임없이 무대를 반복하며 현금 흐름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지역 축제, 지방 행사, 기업 공연 등 다양한 현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한 번의 출연료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그 횟수 자체가 압도적이다. 특히 봄꽃 축제 시즌과 가을 행사 시즌이 시작되면 그녀의 스케줄은 사실상 연속 가동 상태에 들어간다. 하루에 3개에서 많게는 4개의 무대를 소화하며 이동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그녀는 매 무대를 동일한 에너지로 채워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개별적으로 보면 수백만 원 단위에 불과하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누적되면서 결국 연간 수익은 수십억 원 규모로 확장된다. 이소나의 진짜 경쟁력은 끊기지 않는 수요다. 대형 광고나 히트곡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기반의 팬층과 현장 중심의 활동은 그녀를 더욱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하다. 한 번의 무대는 작지만 무대는 끝이 없다. 그래서 그녀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수량 기반 자산 축적 모델의 완성형이다. 탑 8. 허찬미. 허찬미는 K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재포지셔닝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자산 규모는 약 30억에서 40억 원 수준이며 이 숫자는 단순한 수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녀의 진짜 자산은 과거의 실패를 새로운 시장에서 가치로 전환시킨 능력에 있다. 아이돌 연습생과 K-팝 활동 시절,
데뷔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그녀는 한때 시장에서 잊혀진 존재에 가까웠다. 그러나 트로트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돌 시절에 쌓아온 무대 장악력, 퍼포먼스, 표정 연기 등은 트로트 무대에서 압도적인 차별화 요소로 작용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는 능력이 그녀를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그녀는 기업 행사와 중형 공연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가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출연료는 회당 수천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방송 출연과 행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허찬미의 성공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실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다. K-팝에서의 경험은 트로트에서의 경쟁력이 되었고, 과거의 좌절은 현재의 자산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다. 탑 7. 홍지은. 홍지은은 현재 K-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자산을 확장한 광고 중심형 수익 모델의 대표 사례다. 자산 규모는 약 40억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그녀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이미지의 상투마에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와 행사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면 홍지윤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분위기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며 광고 시장을 장악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뷰티, 생활용품 등 중장년 여성 소비층을 겨냥한 광고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한 건당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 계약이 연속적으로 체결되며 그녀의 수익 구조는 무대를 뛰지 않아도 유지되는 형태로 진화했다. 이는 체력 소모가 큰 행사 중심 활동과 달리 훨씬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높은 모델이다. 홍지윤의 진짜 강점은 세대 연결이다. 아이돌처럼 세련된 비주얼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정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그녀는 20대에서 30대의 감각과 50대에서 60대의 소비력을 동시에 흡수하는 독특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결국 그녀의 자산은 단순히 노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가치를 극대화한 결과다. 그래서 그녀의 전략은 명확하다. 노래로 팬을 만들고 이미지로 돈을 번다. 탑 6. 안성훈. 안성훈은 K-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극적인 수익 점프를 보여준 인물이다. 자산 규모는 약 60억에서 8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의 사건에서 시작됐다. 바로 경연 프로그램 우승이다. 무명에 가까웠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의 시장 가치는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우승 이후 그의 출연료는 즉각적으로 재평가되었고 행사 시장에서의 몸값은 몇 배 이상 상승했다. 전국 투어 콘서트,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이 동시에 몰려들며 그의 현금 흐름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팬덤의 결집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공연 티켓은 빠르게 매진되고 관련 상품 역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다. 하지만 안성훈의 성공이 단순히 운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의 서사는 철저하게 계산된 감정 구조 위에 형성되어 있다. 어려운 환경, 긴 무명 시절, 그리고 가족을 향한 헌신적인 태도는 중장년층 팬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공감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는 다시 자산으로 전환된다. 결국 안성훈의 사례는 하나의 공식을 보여준다. 무대 위의 한순간이 인생 전체의 가치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K-트로트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위치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탑 5. 송가인.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 자산 규모는 약 100억에서 15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수치는 단순한 수입의 결과가 아니라 팬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마케팅도 압도적인 자본도 아니다. 바로 중장년층 팬들의 절대적인 충성도다. 이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지 않는다.
송가인의 무대를 따라다니고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그녀가 광고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다. 특히 지방 공연과 지역 축제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한 번의 무대가 끝나면 다음 지역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건강식품, 전통제품, 생활용품 광고까지 더해지며 수익 구조는 더욱 단단해진다. 송가인의 진짜 힘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다. 팬들은 그녀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결국 그녀의 자산은 단순한 경제적 결과가 아니라 감정과 신뢰가 축적된 형태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드러난다. 돈은 결과일 뿐이다. 진짜 권력은 팬의 마음을 얼마나 오래 붙잡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탑 4. 영탁. 영탁은 이 리스트에서 가장 독특한 자산 구조를 가진 인물이다. 자산 규모는 약 150억에서 2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그의 핵심 경쟁력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데 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서 음악 자체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표곡들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국민가요 수준으로 소비되며 그에 따른 저작권 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수익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는 점이다. 공연을 하지 않아도, 방송에 출연하지 않아도 음악이 소비되는 한 수익은 계속해서 쌓인다. 또한 그는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제공하며 수익 구조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흐름 속에서 수익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그는 노동 기반 수익이 아니라 자산 기반 수익을 구축한 인물이다. 영탁의 전략은 명확하다. 무대 위에서 버는 돈은 일시적이지만 저작권은 평생을 간다. 그래서 그의 자산은 단순한 현금의 축적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여기서 드러난다.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탑 3. 이찬원. 이찬원은 현재 K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성이 높은 수익 구조를 구축한 인물이다. 자산 규모는 약 200억에서 3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라는 점에 있다. 그는 무대 위의 가수이면서 동시에 방송을 이끄는 진행자이고 예능 프로그램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이찬원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노출 빈도를 봐야 한다. 그는 특정 히트곡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매주 고정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지속적으로 대중과 접점을 유지한다. 이 구조는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방송 출연료는 물론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주 단위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 여기에 행사 출연과 광고 계약이 결합되면서 그의 수익 구조는 더욱 단단해진다. 특히 그는 가족 친화적 이미지와 안정적인 화법, 그리고 지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호하는 모델이다. 이는 광고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찬원의 진짜 강점은 변동성이 거의 없는 구조다. 히트곡이 없어도, 트렌드가 바뀌어도 그의 수입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반복적 수익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보여준다. 반드시 대형 히트곡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꾸준한 노출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조가 더 강력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탑 2. 장윤정. 장윤정은 K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산 역전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다. 현재 자산 규모는 약 400억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현금 흐름과 정교한 투자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녀는 무대 위의 가수를 넘어 자산을 운용하고 증식시키는 실전형 투자자로 진화했다. 장윤정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행사 소화 능력이다. 수년간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무대를 소화해온 그녀는 행사 수익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한 번의 출연료 자체도 높은 수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빈도와 지속성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연 일정 속에서 그녀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 현금을 단순 소비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 핵심이 바로 부동산이다. 장윤정은 서울 핵심 지역의 고급 주거단지와 상업용 부동산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실현해왔다. 특히 타이밍과 입지 선택에서 탁월한 판단력을 보여주며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시장 흐름을 읽는 투자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자산은 단순히 축적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가 더 강력한 이유는 그 출발점에 있다. 한때 가족 문제로 인해 막대한 빚을 떠안으며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과거는 지금의 위치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무대 위에서 번 돈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산 구조를 만들어낸 과정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교과서에 가깝다. 결국 장윤정은 증명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돈을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행사 가수가 아니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그 흐름을 자산으로 전환하며 다시 더 큰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완성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녀의 진짜 정체성은 명확하다. 과거에는 빚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돈의 흐름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자산의 지배자다. 탑 1. 임영웅. 임영웅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의 범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자산 규모는 약 500억에서 7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수치는 현재 K트로트 시장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 그의 진짜 가치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는 하나의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경제 시스템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영웅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는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들이 의존하는 지방 행사나 소규모 공연에 거의 출연하지 않는다. 대신 극소수의 대형 콘서트와 전국 단위 투어에 집중하며 단 한 번의 무대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브랜드 가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상승시키는 핵심 요소다. 광고 시장에서의 위치는 더욱 압도적이다. 자동차, 금융, 건강식품, 생활가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그를 모델로 기용하며 계약 한 건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책정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효과다. 임영웅이 등장한 광고는 실제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며 이는 곧 그의 몸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든다.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강남과 마포 등 핵심 지역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물론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까지 병행하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하지만 임영웅의 진짜 자산은 숫자로 보이는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팬덤이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인다. 음반을 수십 장씩 구매하고 공연 티켓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며 그가 광고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은 개인의 수입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형성한다. 결국 임영웅은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은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 그리고 팬덤이라는 거대한 경제를 통제하는 시스템 그 자체다. 그래서 그의 위치는 단순한 1위가 아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의 독립된 영역에 가깝다. 현재 K트로트 시장의 자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입 비교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봐야 한다. 이 시장에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4가지 수익 모델이 존재한다. 먼저 임영웅은 광고 중심 구조를 통해 높은 계약 금액을 유지하면서도 출연 횟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반면 이찬원은 방송과 광고를 동시에 활용하며 끊임없는 노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장윤정은 수많은 행사 무대를 기반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해왔고, 영탁은 저작권이라는 무형 자산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이 4가지 모델은 서로 전혀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수렴된다. 이 시장에는 정답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했는가이다.
결국 K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경제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가수는 더 이상 무대 위의 예술가에 머무르지 않고 거대한 자산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지역 경제와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산 그 자체로 기능한다. 앞으로 이 흐름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 헬스케어 및 시니어 산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까지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시장의 미래는 명확하다. 향후 5년, K트로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새로운 부의 상징, 그리고 또 다른 억만장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